네, 앞에서 여러분이 아마 재난에 대한 대응 그 순서 한번 영상을 보시고 이 영상을 들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따로따로 들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대신에 재난에 대한 사례와 어떤 복구하는 그런 다양한 부분을 오늘 보여드리기보다는 원래 준비한 이 영상들은 기본 개념에 좀 충실했어요. 예,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여러분한테 더 보여드릴 게 있다면 그때 더 준비를 해볼게요. 대신에 저희가 한번 이 생각을 이번엔 해보려고 합니다. 재난 현장에서의 인권은 뭐지? 다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인권이라고 말하는 것이 모든 현장에서 적용이 되는데 재난 현장에서의 인권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피해자 그리고 자원봉사자 이 두 가지. 대신에 우리가 2차, 3차, 4차 이렇게 피해자를 나누기 시작하면 더 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다 이야기해야 됩니다. 대신에 조금 더 집중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재난 현장의 인권이라는 것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재난은 인간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기본권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정신, 신체, 삶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하여 인간 존엄을 훼손하고 있다. 그러니까 재난 자체라는 것이 벌써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권리, 그리고 우리의 기본권을 위협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난이 발생하면 그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서 재난으로 인해서 어려워진 게 뭐죠? 그냥 우리가 경제적 피해, 생명 이것을 넘어서서 실직, 경제적 곤란, 돌봄, 보육, 교육, 교육 잠시 멈추게 되는 교육의 공백, 가족관계 훼손, 사회생활 곤란, 뭐 심리적이든 진짜 사회적이든 이런 여러 가지 삶의 전반이 다 우리는 피해를 2차 피해로 볼 수 있고 그것의 난이도에 따라서 정말 이게 심각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스스로 회복하게 그냥 이렇게 서비스가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실제로는 여러분은 현장 복구라는 것에 많이 익숙해지실 거고 그런 화면은 많이 봤을 수 있으나 이렇게 집중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어떤 재난을 겪은 사람이 갖게 되는 이러한 것을 인권으로 보고 복지로 보고 우리가 계속 서비스 있는가를 살펴본다면 아직까지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 영역은 자원봉사를 떠나서 자원봉사가 복구가 끝나면 실제로 회복 단계는 전문 사회복지기관이나 전문기관이 계속 그 사람들에 대한 케어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이런 연결고리와 다양한 전문가들이 이걸 인식하고 서비스한 사례가 많지 않다 보니 지금 계속 그 부분을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저희가 어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재난 피해자라고 보고 우리가 그 사람들이 가져야 될 인권 어떤 거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인간의 존엄성 당연합니다. 당연하죠. 지금 뭐 동물 돌봄이란 단어까지 동물 돌봄도 저희는 되게 중요하게 지금 접근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봐요. 어떤 분은 재난에서 저희가 동물들에게 사료를 주거나 진짜 동물들도 재난이 발생하면 화재 났을 때 이렇게 목줄 끊어주는 활동을 하거나 유기견 보호센터에 불나면 유기견 우선 막 대피해야 되고 이렇게 쉼터도 세울 수 있어요. 아주 많은 사례가 우리 국가에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자유동물연대나 루플러스나 프라미스나 이런 시민단체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활동을 할 때 가끔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아니 사람도 살기가 어려운데 인간 존 없어. 사람도 어려운데 동물이 뭐야. 근데 그 말을 하시는 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만 실제로 그 말씀 안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물도 살고 인간도 살고 모두가 살기 위한 거지 누가 누구를 우리가 저울질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재난 현장에서도 어쨌든 존엄성 그 부분을 여러분이 인지해야 된다. 그리고 피해자들 또한 그것을 당연히 권리 보장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알 권리예요. 참 어려운 거죠. 재난이 발생하면 어디까지가 이 정보가 누구에게 전달되는지가 참 정리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뭐 1분 단위로, 1초 단위로 계속 바뀌고 여러 관계자가 통합적으로 이거를 막 해결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정보를 공유하기는 어려우나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어떤 피해 규모, 보상 아니면 나의 앞으로의 어떤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 전에 어떤 경우는 유가족들에게는 이런 게 가장 중요하죠.
이게 왜 났고 누구의 과실이고 나의 이 상실감을 어쨌든 위로받아야 되잖아요. 그 모든 것이 우리는 알 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잘 기록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인권들은 늘 존재해 왔으나 실제로 우리 국가로 본다면 세월호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더 강조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정책을 그러니까 준비하도록 계획을 준비하도록 이렇게 지방자치에 다 전달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자기결정권입니다. 재난 피해자도 주체적인 존재고 내가 어떤 걸 결정할 수 있다는 거, 스스로 결정하고 권리 행사할 수 있고 우리 스스로도 회복의 주체적인 사람으로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우선은 단기간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재난이 발생하면 어쨌든 이분들이 심리적으로나 너무 손상이 됐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비스 위주로 그분들의 의사와 그분들의 어떤 결정을 하도록 주체적으로 보기보다는 우선 우리의 판단으로 욕구 조사는 하지만 욕구와 주체적 판단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에 맞춰서 막 이렇게 자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연결을 하죠. 그러다 그것이 시기가 좀 지나면 또 그분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게 와요. 그러면은 스스로의 의견을 듣도록 기다려주고 또 실제로 소통해서 그분들이 어떤 주체적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결정권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다음에 평등권. 재난의 지원과 회복은 전체적인 모든 계층, 연령, 어떤 상황에서든 기회가 보장돼야 되고 평등해야 된다. 실제로 이 안에서 우리가 특별히 더 이렇게 취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선시 되는 것 또한 평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다른 얘기지만 서비스의 평등도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언어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울 때는 빨리 통역 전문가가 붙어야 되고 문화가 다를 때는 그 문화에 맞춘 어떤 서비스를 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거죠. 급식을 하더라도 만약에 지금 피해자의 상황이 좀 다르다면 노인에 맞춰서 질병에 맞춰서 장애에 맞춰서 아니면 국가성에 따라서 본인의 어떤 채식이냐 육식이냐 여러 가지를 우리가 그것을 디테일성이 조금 더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해보면 급할 때 우리 상황과 조금 이것이 안정화됐을 때 우리가 평등이란 거를 고려하지 않고 하는 서비스는 누구나 그 상황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 이런 세팅을 맞춰서 어떤 민간 서비스가 들어가지는 못하더라고요. 당연히 어렵죠. 왜냐하면 저도 이 상황에 처한다면 1시간 안에 갑자기 400인분의 급식을 해야 되고 400인분들의 급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쪽에 대피소가 한 4-5개가 더 생겨서 몇천 명이 대피하겠다. 그거를 어떻게 빠르게 많은 사람들의 욕구를 맞추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루 이틀 지나면서 우리가 서로를 알게 된다면 계속 머릿속에 평등권, 존엄성 이런 거를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인권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사생활보호 아주 중요합니다. 유가족 정보, 영상, 사진, 명단 이런 거 절대 노출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잘못되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피해를 떠나서도 그것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요즘은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가 아주 철저합니다. 그다음에 재난안전 관련 교육과 대책 이거 자체가 인권과 관련됩니다. 여러분 재난안전교육 받으셨나요? 이렇게 묻는다면 받아봤다라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근데 실제로 그럼 정부가 안 했나요? 하면 또 안 한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이런 교육과 대책은 있는데 그것이 모든 사람이 인식할 정도로 그리고 대단히 깊이 있게 계속 반복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는 서로의 노력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건 저도 지금 온라인으로 하듯이 온라인으로 그다음에 전단지로 여러분 아파트나 공공주택 가보면 이렇게 막 붙어져 있어요. 정보를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계속 지방자치와는 정보를 주고 있고요. 그 정보를 찾아가서 1대1로 줘야 되는 사람은 의사 전달이 어려운 장애인과 정말 구체적으로 설명드려야 되는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다수에게는 어떤 식으로는 정보는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이런 것이 우리 도시가 안전화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얘기로 제가 인권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재난 대응 및 복구 과정입니다. 이 과정 전체가 당연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난이 일어났는데 이거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고 피해를 복구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고 이것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대피하고 구조하고 의료, 보건, 생활 등등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누구에게 있다? 피해자에게.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아닌 어떤 공과 민은 협조해서 최대한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원을 해서 어쨌든 국민으로서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재난으로 벌써 인권이 무너졌다 했잖아요. 그것을 회복하는 데 도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진상 규모가 알 권리는 좀 유사할 수 있으나 그래서 언론기관이 이런 재난과 관련돼서 정보를 왜곡하지 않고 제대로 안내하고 그 안에서 좀 혐오스럽거나 불편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는 진상을 확인해야 될 책임이 사회적으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재난 피해자에 대한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이 피해자에 대한 인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난 피해자에 대한 인정이자 명예회복, 어떻게 보면 의례적인 어떤 권리이고요. 그분들이 원하고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사건이 기억에 남아서 실제로 이것이 재발하지 않아야 되는 어떤 중대한 사건이라면 그와 관련된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회에 그것을 각인시키고 기억해야 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자료는 실제로 재난 피해자 인권으로 해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안내되어 있는 자료를 발췌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또 색다르게 들어보셨을 거고 우리가 피해자에 대한 인권을 생각해 볼 시간이다라고 의미를 갖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